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의 주가는 화요일 초 RBC의 부문 실적을 능가하기 위한 이후 0.5% 상승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이달 말 S&P 500에 합류할 것이라는 금요일 S&P 다우존스 지수 발표 이후 휴가용 임대 회사의 주가는 4% 이상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대규모 인덱스 펀드에 의해 널리 추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몇 주 동안 Airbnb 주식의 매수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넥스트 젠 헬스케어는 회사가 잠재적인 인수자인 타머스 브라보와 최종 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월요일 블룸버그의 보도 이후 헬스케어 주식은 11%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라클은 소프트웨어 주식은 바클리즈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한 후 시판 전 거래에서 1.5%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클라우드 사업이 인공지능의 순풍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디 코퍼레이션은 회사가 분기별 실적을 보고한 후 주가는 거의 11% 상승했습니다. 브레이디는 조정된 주당 이익을 1.04달러로 발표했으며 FACTSET 조사한 분석가들은 93센트를 예측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회사가 작가와 배우의 파업이 현금 흐름에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후 주가는 1.2%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퀄컴입니다. 퀄컴의 기술은 거의 모든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80년대부터 오늘날의 오지 모뎀까지 무선 연결 기능을 개척했으며 특허받은 핵심 기술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모든 장치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성 AI를 사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퀄컴은 세계 최대의 팹리스 칩 회사이기도 했다. 이제 엔비디아. 가장 최근 수익 보고서에서 수익이 2배로 늘어난 후 이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폭주 주식의 성공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또는 GPU에서 훈련되는 챗GPT와 같은 생성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과대 광고에 힘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오늘 회사가 새로운 차량 내 생성 AI 기능을 도입하고 이륜차로 확장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AI 공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리더. 지금까지 대규모 언어 모델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모는 언젠가 클라우드 밖에서도 생성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모는 6월 생성되는 모든 단어에 대해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양의 계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로컬에서 실행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퀄컴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이지만 해당 관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퀄컴이 다각화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습니다. 퀄컴 모뎀은 다음 주에 출시될 다음 모델을 포함하여 현재 생산되고 있는 모든 아이폰 모델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는 해당 거래가 곧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아이폰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가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애플이 자체 실리콘을 개발하더라도 퀄컴은 여전히 엔드로이드 휴대폰 모뎀 공급 업체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스마트폰 부문을 총괄하는 크리스 패트릭은 애플은 실제로 우리 사업에서 점점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월 챗GPT가 출시된 이후 엔비디아의 놀라운 성능을 통해 퀄컴의 AI에 대한 큰 추진력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아모는 퀄컴이 약 10년 동안 AI 기능을 개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모는 우리는 이 하이브리드 AI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장치의 고유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거나 클라우드를 먼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에서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클라우드와 디바이스를 결합하는 힘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의 스냅드래건 프로세서에서 실행될 오프라인 AI 모델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부터는 챗GPT 경쟁사인 라머이가 2024년에 휴대폰과 PC의 퀄컴 칩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큰 기회는 AI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증강현실과 관련이 있는지, 지능형 차량과 관련이 있는지, 차세대 게임과 관련이 있는지, 생산성 도구 및 앱과 관련이 있는지, 다양한 작업 부하를 처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칩셋을 이러한 장치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누먼은 말했습니다. 현재 온디바이스 AI 사업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현재 막대한 컴퓨팅 및 데이터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GPU로 가득 찬 서버팜에서 실행됩니다.
퀄컴은 이러한 고급 AI 기능을 갖춘 라이선스 사용자와 칩셋 각각에 대해 프리미엄을 상향 판매할 수 있을까요? 뉴먼이 물었다. 그 특별한 대답은 퀄컴이 AI 분야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암입니다. 새로운 서류에 따르면 칩 설계 회사 암은 화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가오는 블록버스터 기업 공개에서 최대 48억 7천만 달러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거래로 회사 가치는 최대 52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암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업데이트된 F-1 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한번 상장 회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 이전에는 런던과 뉴욕에 이중 상장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32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영국 회사인 암은 미국에서 외국 민간 발행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주식은 미국 예탁주로 간주됩니다. 이 회사는 47달러에서 51달러 사이의 가격대로 550만 개의 ADS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이 범위의 상단에서 암이 최대 48억 7천만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낮은 수준에서 IPO는 암에 44억 9천만 달러의 신규 자본을 가져올 것입니다. 회사가 뉴욕에 상장되면 풍부한 기관 자금 풀을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암은 특히 최신 칩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최근 AI 및 기계 학습 사용 사례를 겨냥한 새로운 칩을 출시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가격 범위의 상단에서 암의 총 가치는 520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최저 수준에서는 가치 평가가 500억 달러 미만이 될 것입니다. 암의 주식 중 9.4%만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예정이며 소프트뱅크는 IPO 완료 후 회사의 발행 주식 중 약 90.6%를 소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인수자는 7억 500만 달러 상당의 미국 예탁주 700만 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갖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이들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 소프트뱅크의 암 지분은 89.9%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 최대 기술 IPO입니다. 암의 상장은 올해 최대 규모의 기술 IPO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이번 상장이 2022년 이후 대부분 얼어붙은 IPO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중앙은행 금리 인상까지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문제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기술 가치 평가가 크게 하락했고 이로 인해 기술 기업들이 상장 결정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암은 IPO 신청에서 2022년 총 주소 지정 가능 시장이 25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힌 자사 기술에 대한 엄청난 잠재적 수익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 기술이 12월 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 말까지 46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31일 연평균 성장률 6.8%를 나타냅니다. 암은 자사의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서 설계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500억 개가 넘는 칩, 센서, 스마트폰, 슈퍼컴퓨터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에 통합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약 48.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텔과 같은 다른 플레이어, 그리고 AMD, 자체 칩 아키텍처 설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원래 암이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를 희망했지만 회사는 대신 뉴욕을 선택함으로써 선도적인 글로벌 기술 허브가 되려는 영국의 야망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미국 금융센터에는 기술 부문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 기반과 분석가가 깊습니다. BMW는 에머잔을 기반으로 반자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해 두 회사는 화요일 밝혔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차세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회사가 토요일에 공개한 누이 KLASSE 전기 자동차 제품군에 탑재될 예정이며 이는 2025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 특히 ADAS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의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ADAS는 차선 변경이나 주차 등의 작업에 대해 운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주행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점점 더 많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ADAS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합니다. ADAS는 소프트웨어가 카메라와 반도체를 포함한 하드웨어 세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프로세스는 이러한 보조운전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핵심입니다. 에머잔 웨브 서버 서즈 또는 AWS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BMW는
애머잔의 클라우드 서버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량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기능을 개발하면 BMW는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에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BMW 그룹의 국제적 규모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 및 ADAS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총괄 책임자인 웬디 바워는 말했습니다. AWS의 자동차 및 제조 분야는 보도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BMW도 퀄컴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냅드래건 라이드 플랫폼은 2025년부터 ADAS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